행복해질 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외적인 성취와 사회적 인정을 통해 삶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솔직히 가끔씩 찾아오는 내면의 공허함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는다. 이러한 외적인 성취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사회적인 성취나 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에 다른 이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외부의 기대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스스로와 싸우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걱정하곤 한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 이런 생각들은 누가 봐도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는 이런 생각은 청산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살아갈 때이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할 때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런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슬프거나 화가 날 때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짜증이 나면 그냥 짜증을 내고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며 기뻐할 때는 순수하게 기쁨을 느끼고 불안할 때는 그 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을 부정하려 하거나 좋았던 순간이 사라지고 변화가 찾아와도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심지어 게으름을 피울 때조차 그 게으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순간을 솔직하게 즐길 필요가 있다. 남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궁금해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온다고 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된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자신과 한층 더 친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면 행복해질 자유도 자연스레 따라오게 된다. 이 자유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균형을 의미한다. 이 자유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돌보며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자기 배려를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돛을 올리는 것이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항해를 이어가는 선장처럼 모든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다. 적당한 이기적인 삶은 우리가 자신을 존중함으로써만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이러한 자기 존중은 모든 역경 앞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행복하게 사는 것과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겉보기에는 상반된 삶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을 토대로 한다.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의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은 때때로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타인을 돌보고 배려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우선하는 행동은 자칫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타인에게 기여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더 너그럽게 사려 깊게 대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그 흐름에 따라 함께 요동친다. 그러나 강력한 내면의 힘은 일상의 작은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봄빛은 높고 낮음이 없는데 꽃가지는 저마다 길고 짧음이 있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다. 자연의 모습을 빗대어 수행자의 욕망을 질책하고 선심을 갖도록 하라는 가르침이다. 봄빛이 차별 없이 세상을 두루 비추는 것처럼 불성은 평등하지만 사람의 덕은 각자 노력 여하에 따라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치 평등한 봄빛에도 길고 짧은 꽃가지가 생겨나듯이 온갖 번뇌에 스스로 묶여 괴로움에 빠져들게 된다. 이때 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행복의 정도를 바꿔줄 것이다. 수처작주 입척해진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그 자리가 모두 참되다라는 뜻이다. 당나라 선승 임재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에 있는 말이다. 여기서 주인은 다름 아닌 진실된 자아이며
자유로운 사람을 뜻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이 내 마음에 꼭 들어맞아야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이 어찌 내 마음에 꼭 들어맞을 수 있을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가고 싶은 곳 대신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다면 최상의 인생도 바로 여기에 있고 행복도 지금 여기에 있다.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한 덕목에 대하여 명나라 학자 육상객은 다음과 같이 유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신에게 붙잡히지 않고 초연하게. 둘째, 남에게 언제나 온화하게. 셋째, 일이 있을 땐 활기에 넘치게. 넷째, 일이 없을 땐 마음으로 맑게. 다섯째, 성공하여 만족할 때는 담담하게. 여섯째, 실패했을 때는 태연하게. 스스로가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진리를 자각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세상 흐름에 떠밀려 욕망을 채우지 못해 애태우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내 인생은 어느새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약하고 못났다 하더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냥 나일 뿐.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를 늘 사랑하고 늘 당당하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유혹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인생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것은 감정의 파도 앞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면 우리의 외부 세계도 그에 따라 변할 것이다. 꾸준히 나를 챙기면 내 인생은 결국 빛날 것이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루네.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지라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이 굳어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네. 깊은 몸물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그 마음 저절로 깨끗해지네. 삶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이 결정하는 일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내 삶의 손님으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 살면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을 뿐이다. 삶의 주인으로 살면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 불만도 없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일고 있는지 보라. 그 일렁이는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면 그 마음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올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하기를 망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일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이미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자신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슬픔과 기쁨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솔직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취미 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에 열정을 쏟는 것, 이 모두가 우리가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삶의 주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자각은 마치 조용한 봄비처럼 우리의 내면에 스며들어 삶의 각 순간을 보다 명확하게 의미 있게 이끌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며 삶을 탐색하고 즐기게 될 것이다. 우리의 존재는 감탄할 만큼 더 풍부하고 섬세해질 것이다. 행복해질 자유. 행복해질 자유를 얻는 길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여정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최상의 인생도 지금 바로 여기에 있고 행복도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행복해질 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외적인 성취와 사회적 인정을 통해 삶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솔직히
가끔씩 찾아오는 내면의 공허함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는다. 이러한 외적인 성취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사회적인 성취나 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에 다른 이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외부의 기대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스스로와 싸우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걱정하곤 한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 이런 생각들은 누가 봐도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는 이런 생각은 청산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살아갈 때이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할 때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런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슬프거나 화가 날 때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짜증이 나면 그냥 짜증을 내고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며 기뻐할 때는 순수하게 기쁨을 느끼고 불안할 때는 그 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을 부정하려 하거나 좋았던 순간이 사라지고 변화가 찾아와도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심지어 게으름을 피울 때조차 그 게으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순간을 솔직하게 즐길 필요가 있다. 남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궁금해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온다고 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된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자신과 한층 더 친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면 행복해질 자유도 자연스레 따라오게 된다. 이 자유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균형을 의미한다. 이 자유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돌보며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자기 배려를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돛을 올리는 것이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항해를 이어가는 선장처럼 모든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다. 적당한 이기적인 삶은 우리가 자신을 존중함으로써만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이러한 자기 존중은 모든 역경 앞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행복하게 사는 것과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겉보기에는 상반된 삶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을 토대로 한다.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의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은 때때로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타인을 돌보고 배려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우선하는 행동은 자칫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타인에게 기여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더 너그럽게 사려 깊게 대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그 흐름에 따라 함께 요동친다. 그러나 강력한 내면의 힘은 일상의 작은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봄빛은 높고 낮음이 없는데 꽃가지는 저마다 길고 짧음이 있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다. 자연의 모습을 빗대어 수행자의 욕망을 질책하고 선심을 갖도록 하라는 가르침이다. 봄빛이 차별 없이 세상을 두루 비추는 것처럼 불성은 평등하지만 사람의 덕은 각자 노력 여하에 따라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치 평등한 봄빛에도 길고 짧은 꽃가지가 생겨나듯이 온갖 번뇌에 스스로 묶여 괴로움에 빠져들게 된다. 이때 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행복의 정도를 바꿔줄 것이다. 수처작주 입척해진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그 자리가 모두 참되다라는 뜻이다. 당나라 선승 임재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에 있는 말이다. 여기서 주인은 다름 아닌 진실된 자아이며 자유로운 사람을 뜻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이 내 마음에 꼭 들어맞아야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이 어찌 내 마음에 꼭 들어맞을 수 있을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가고 싶은 곳 대신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다면 최상의 인생도 바로 여기에 있고 행복도 지금 여기에 있다.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한 덕목에 대하여 명나라 학자 육상객은 다음과 같이 유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신에게 붙잡히지 않고 초연하게. 둘째, 남에게 언제나 온화하게. 셋째, 일이 있을 땐 활기에 넘치게. 넷째, 일이 없을 땐 마음으로 맑게. 다섯째, 성공하여 만족할 때는 담담하게. 여섯째, 실패했을 때는 태연하게. 스스로가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진리를 자각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세상 흐름에 떠밀려 욕망을 채우지 못해 애태우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내 인생은 어느새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약하고 못났다 하더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냥 나일 뿐.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를 늘 사랑하고 늘 당당하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유혹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인생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것은 감정의 파도 앞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면 우리의 외부 세계도 그에 따라 변할 것이다. 꾸준히 나를 챙기면 내 인생은 결국 빛날 것이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루네.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지라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이 굳어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네. 깊은 몸물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그 마음 저절로 깨끗해지네. 삶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이 결정하는 일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내 삶의 손님으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 살면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을 뿐이다. 삶의 주인으로 살면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 불만도 없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일고 있는지 보라. 그 일렁이는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면 그 마음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올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하기를 망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일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이미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자신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슬픔과 기쁨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솔직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취미 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에 열정을 쏟는 것, 이 모두가 우리가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삶의 주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자각은 마치 조용한 봄비처럼 우리의 내면에 스며들어 삶의 각 순간을 보다 명확하게 의미 있게 이끌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며 삶을 탐색하고 즐기게 될 것이다. 우리의 존재는 감탄할 만큼 더 풍부하고 섬세해질 것이다. 행복해질 자유. 행복해질 자유를 얻는 길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여정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최상의 인생도 지금 바로 여기에 있고 행복도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